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약지 98페이지 용의 물건 한번 보면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그지? 용의 물건은 뭐가 있냐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지? 근데 여러분 지상권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 지상권 일반이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이런 걸 가지고 출제하거든. 근데 거의 지상권에는 나왔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거의 낸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내거든. 근데 이제 이 지상권 일반 이론인데, 그지? 지상권은 뭐 하는 게 지상권이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다시 타인의 사용해서 토지. 그럼 자,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무슨 건,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 타인의 토지를 해서 빌려서 임차권, 토지 임차권에서 건물 짓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상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상권의 특징이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핵심 단어. 배타적. 무슨 적? 배타적. 그래서 그럼 지상권은 어디에다 등기하노? 토지. 제한 물건이잖아요. 토지. 그래서 토지 얼구에 등기하잖아요. 그럼 등기부 얼구에 1번 지상권 전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어떻다? 다른 용의권 못 온다. 무슨 건? 용의권. 누구만 쓸 수 있다 지금?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 이게. 요거 잘 낸다.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전부에 대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OX, X. 그치? 그럼 어쨌든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인데. 만약에 그럼 여기에 일부에 만약에 지상권 설정했다. 그 이후에 다시 그게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OX, X. 중첩되니까 더블되니까 어떻게 사용하니까? 배타적. 그럼 간단하게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 무슨 건 못 온다? 용의권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그럼 4개 못 온다. 용의 몇 개?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못 온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보다도 오히려 누가 더 쓸 수 있다? 지상권자. 그지?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줘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권 설정했거든. 토지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저당권은 권리 행사가 아니고 나중에 채무자가 못 갚았을 때 무자력일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 한다? 찜, 등기표,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고 또 소유자는 자유롭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채무자 돈 갚았다 별 문제 없지만 돈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근데 그만 토지만 있는 상태는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든 안 가면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 짓게 해주든 건물 지었다. 그럼 채무자 못 갚았다 뭐만 실행 원칙?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아가지고 토지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경매한다. 토지 제값이 경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은 저당권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경락이는 건물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무슨 통 안고 가스통 안고 무슨 통 안고 가스통 안고 나하고 같이 함께 철거해라. 나는 철거 못하겠다만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경락받는 사람이 제값에 경락받는다, 낮게 경락받는다. 낮게 경락받는다 말이지. 그럼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올 수 있노?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 저당권을 선정하면서 저당권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거든. 아까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를 위해서 물건을 찜해 놓는 것이지, 요 저당권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안 한다? 한다. 소멸시효 진행. 아까 저당권은 권리 행사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 나오려면 저당권자가 법원의 절차, 무슨 매 신청, 경매 신청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단 말이지.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나오면 뭐 법원의 절차.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하거든. 그래서 저당권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면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짓겠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 못하거든.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경락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잖아요. 그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되면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됐습니까? 소유자든 제3자든 뭐를 못 짓게 건물 권리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번 갑 이름으로 무슨 권을 설정해 놓는다?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다 말이에요.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무슨 권자?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에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이걸 그래서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경우는 이건 토지에 소유자든 제3자든 저당권자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란 말 쓴다? 담보적 지상.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문제 요즘 잘 출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이게. 이걸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어디에서 출발하노? 배타적 사용. 이게 저지. 그래서 아까 전보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했다. 그 이후에 무슨 권 못 오고 용이 못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토지의 저당권 또는 토지의 가등기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무슨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건물을 짓거나 안 그러면 제3자가 건물 짓는 거를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없이는 동의 없이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무슨 권을 설정해 놓는다? 지상. 그래서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할 때 이 지상권을 무슨적 지상권이란 말 쓴다? 담보적 지상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봐주냐 하면은 그죠? 거기에, 여러분 103페이지 한번 보면 103페이지 그죠? 요약집 103페이지 한번 보면 자 103페이지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인데 무슨 권의 존속기간? 지상권. 그럼 지상권 최단기간 280조 1항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럼 요거는 몇 년? 30년, 15년, 5년. 몇 년? 30. 그럼 경관 건물과 수목은 몇 년? 30년. 기타 건물, 목조 건물은 몇 년? 15년. 공작물은 몇 년? 5년. 그거는 그 280조 1항은 강행규정은 설정이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때는 그 존속기간은 최단기간까지 뭐한다? 연장. 그러면 자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몇 년? 30년, 15년, 5년. 요거보다 짧게 할 수는 없다. 그럼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해도 계약은 뭐다? 효고. 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5년. 그 다음에 영구무한의 지상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한다. 무슨 무한? 영구무한. 그
그 다음에 2번 당사 약정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료한 자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종료와 구조에 따라 280조 최단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할 때에 지상물의 목적 종류와 목적을 정해놓은 경우는 그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무슨 기간? 최단기간. 그 다음 설정 당시에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그래서 3번 존속기간은 최단기간만 규정할 수 있을 뿐 최장기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의 지상권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무슨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거는 어떻단 말이고 어떨 때 이거 하노? 그럼 토지 장기간 빌려가지고 됐습니까? 갑의 어리 장기간 빌려가지고 여기 뭐 지었다? 건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기간이 뭐하고?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여러분 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간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하면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 계약갱신합시다 하는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수거해 가면 뭐 하세요? 파세요. 다 있다. 물건은 두 개 있다. 사세요. 무슨 세요? 파세요. 그치? 자, 그래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1번 핵심 단어 만료와 뭐 현존. 그러면 여러분 위반해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시 뭐 위반해가지고 소멸하는 경우는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채무불이행으로 소멸 뭐 이렇게 나오면은 윗반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이런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요 만료 현존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반하지 않았다? 위반하지 않았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자 근데 요 계약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무슨 건이냐면은 청구권이다. 무슨 건? 청구권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 그래서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를 하죠. 뭐 할 수 있다? 거절. 그럼 거절하면은 지상권자는 뭐 하세요? 사세요 청구할 수 있고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무슨 건이기 때문에? 형성권. 그죠? 그럼 설정자는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집에 가서 이렇게 쭉 읽으면 되거든. 가면 금방금방 읽어진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283조는 무슨 규정? 가임규정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특약으로 지상권 설정하면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무슨 위반은 뭐 진여 체납을 이유로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 토지 임대차에서도 이러한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있는데 핵심 단어 찾아라. 채무불이행. 그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무슨 윗반 하면은 어쨌든 매수 청구 지상물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세 개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시 뭐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세 개는 무슨 규정? 가임규정. 그러면 그거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뭐 인정 안 한다는 약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나 무슨 윗반 한 경우는 그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늘 이야기했잖아. 비워줄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계약갱신 청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은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건 무슨 사세요 하면 사야 되고 그죠? 형성권인데 요거는 뭐 하지 않다 빨리. 그렇지 까다롭지 않다. 거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설정자에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도 사세요 할 수 있고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새로운 소유자 행사 당시의 소유자 무슨 당시? 행사 당시. 쭉 읽으면 된다. 집에서 해가지고 무슨 당시? 행사 당시의 소유자 신소유자에게. 그 다음에
또, 자, 5번. 무슨 이행? 동시에. 이게 지문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지문. 자, 동시에 있는 거 대라. 동시에 대라, 빨리.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그래서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는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만약에 지상권자가 사세요 했잖아, 그지? 그럼 지상권자 사세요한 경우는 일단 매매계약 성립하고, 그러면 요 설정자의 지상물 대금과 요 지상권자의 건물 이전 등기 및 인도로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런 말이지, 그지? 대금 지급과 건물 이전 등기 및 인도는 무슨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처분 짱 중요. 무슨 중요? 짱 중요. 줄 땡겨서 강행규정, 절대적 강행규정. 지상권의 처분 무슨적 강행규정? 절대적.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 금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하면 유효,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법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반적으로 지상물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도 수반한다 하는 걸 보지만 둘째 줄 2번 둘째 줄 무슨 물이 멸실해도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여. 그건 늘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지? 왜? 뭐가 남아있으면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멸실해도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지상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 금지 특약은 무효, 절대적. 그러나 토지의 그 지상물의 무슨 건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치료는 여러분 그 다음에 토지 사용하는 대가로 뭘 준다? 치료. 토지 사용하는 대가로 뭘 준다? 치료. 오케이? 그럼 치료는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치료는 요소가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또 별도 채권. 그럼 치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므로 치료가는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뭐다? 원칙.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치료 누구? 당사자가 협의. 치료 약정은 등기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지상권이 이전되면 치료 의무도 이에 당연히 이전되지만 치료에 관한 등기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치료 채권으로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와 무슨 건이기 때문에? 채권. 치료 정감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 치료 정감 청구권 맨 끝에 무슨 건? 형성권. 여러분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된다. 뭐 주세요? 자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럼 선생님 찍소리 못하고 올려주는 거야. 올려주는데 금액은 다툴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올려주세요. 그러면 설정자가 100만원 올려주세요. 못 올려줘요는 안 된다. 와 형성권 강행. 그럼 올려주는데 그럼 네가 올려달라고 올려줄게. 그럼 나는 얼마만? 1원만 올려줄 거야. 금액은 다툴 수 있다 이 말이지. 못 올려줘야는 안 되고 올려주세요 뭐 올려주는데 못 올려줘야는 안 되고 나는 얼마만 올려줄래? 1원만 하면 이제 그 뭐 100만원 1원 100만원 하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줘야 된다. 얼마라도 1원이야.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못 올려줘요는 안 된다니까. 그게 이제 형성권 강행규정이 되는 거야. 다시 치료 정감 청구는 무슨 건? 형성권 강행규정인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만약에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100만 원 올려주세요. 나는 얼마만. 못 올려줘요는 안 된다 했잖아요. 무슨 건이니까. 형성. 그럼 좋다. 나는 얼마만. 1원만 올려줄게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했다. 그래? 그럼 법원에서 정해줬다? 언제부터 올려줘야 돼요? 그럼 무조건 뭐, 거기 중요하다. 재판 청구시로 뭐 해서 소급했어. 꼭 기억한다. 자, 거기 들고 그거 설명한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항상 소송에서는 돈, 금방 뭐랬노? 소송에서 돈 확정됐다. 언제부터 올려주노? 재판 제소시부터다. 언제부터? 재판 확정된 때부터 올려준다. 그거 절대로 없다. 와! 확정된 때부터 올려준다면 만약에 청구하는 액이 여러분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외국 자본이 뭐 론스타 이런 거 갖고 먹태 갖고 막 몇천억 이런 거 되잖아요. 금액이 큰 거 뭐 1,000억, 2,000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그거 확정된 때부터 올려준다 이러면은 줄 돈이 한 1,000억이다. 한 5년만 끌면은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민사소송 해보면 알겠지만 서류 한 번 왔다 가는데 한 달, 두 번 왔다 갔다 석 달 이래갖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쟁점이 서면 판사가 이제 변론기를 잡거든. 그러니까 보통 뭐 민사소송은 1심 끝나는데 보통 민사소송법 한 예시 규정으로 6개월 되어 있지만 보통 한 1년간 걸리거든. 그러면 또 1년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금액이 크면은 한 2, 3년만 끌면은 이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 오늘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일을 연기했으면 좋아요. 그러면 또 4주 후에 만납시다 이러잖아요. 그지? 판사님 오늘은 눈이 너무 아파서 보이질 않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4주 후에 계속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확정됐다. 돈 줘야 된다. 그럼 계속 한 달만 연기돼도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송에서는 확정됐다. 뭐 됐다? 확정. 언제부터? 제소시부터. 연이자 얼마? 5% 아니다. 종전에는 소송촉진법에 해서 20%. 옛날에는 2할 5푼이었는데, 옛날에는 2할 5푼인데 지금 많이 내려와갖고 지금 20% 해가 지금 얼마 전에 소송촉진법 아마 개정된 저 요새 민사소송법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 17%, 18% 이래 되거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연 20%. 그러니까 질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라? 손들어라 이런 말이지. 끌면은 뭐하다? 손해다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소송 돈 나오면 언제? 제소시, 재판 청구시, 다른 말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 그래서 그거 이번 중요하다. 치료 정감 효과는 재판 청구시로 뭐해서 소급했어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근데 몇 년 연체하면 윗반 2년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사람까지 합산해서 도합 2년이 아니라 저번에 좀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소멸 청구 무슨 건? 형성건.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만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 2년.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만 체납된 치료액이 2년분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도합 2년 하면 틀린다. 앞사람까지 합산해서 도합 2년 하면 틀리고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 2년.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요거 담보적 지상권 무슨적 지상권? 그럼 토지에 아까 저당권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가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요 저당권 대신에 무슨 등기 된 상태에서 가등기. 그럼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가등기된 상태에서 뭐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 짓거나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등기권자 명의로 무슨 권 설정? 지상권. 똑같다. 요 저당권자가 지상권, 가등기권자가 지상권. 요건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4번. 꼭 기억 짱 중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가등기를 격려하고 그 토지 외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했다면 그건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본등기, 청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요걸 무슨적 지상권이란 말 쓴다? 담보적 지상권. 요 가등기 대신에 무슨 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 빨리? 저당권.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지상권 소멸의 효과.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있죠. 그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지상권자도 무슨 세요 할 수 있고 사세요. 계약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또 지상권자가 뭐 해가면은 수거해가면은 뭐 해가면은 수거해가면 지상권이 소멸해가지고 지상권자가 뭐 수거하면 설정자도 뭐 하세요? 파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지금 7번 지상권 소멸 효과. 지상권 소멸하면은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 청구하는 때고 요거는 뭐 하세요? 빨리 파세요. 뭐 하세요? 파세요. 누가 파세요? 빨리 주어 무시하면 안 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는 다른 말로 뭐 설정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토지를 직접 쓰잖아요. 무슨 적? 직접.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쓰노? 임대인을 통해서 쓰지만 맞습니까? 이제 알잖아요.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근데 지상권자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 직접. 그러면 직접 쓰면은 전세권자도 어떻게 사용? 직접. 전세권자도 어떻게? 직접.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빨리. 지상권자, 전세권자 부담하거든. 그래서 지상권자는 무슨 비는 없고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인정한다고 해석한다. 그 다음 3번 짱중요. 여러분 지상권은 거의 강행규정입니다. 지상권은 거의 강행규정. 어느 거? 빨리. 3개. 뭐? 기간, 효력, 소멸. 다시 뭐? 기간, 효력, 소멸. 다시 기간, 효력, 소멸.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래서 이 위반한 약정은 지상권자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게 지상권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지상권 중에서 이 아까 뭐 지상권자에 불리해도 유효한 것 하면 그 아까 무슨 비? 유익비 인정하잖아요. 그지? 무슨 비? 유익비. 근데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유익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럼 이게 이제 지상권 돌아가는 뭐 시스템 일반 이론이고 그럼 요게 이제 지상권 일반 이론이고 그 다음에 무슨 지상권을 가지고 내느냐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 98페이지 나오는데 이런 법정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다시 일반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다시 일반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잖아요. 뭐만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에 무슨 권 설정하고 지상권 그 이후에 이제 지상권자나 또는 지상권자 동의를 얻어서 제3자가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또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법정지상권은 거꾸로 처음부터 건물이 있다. 처음부터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의를 했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민법에는 몇 개 있냐면은 3개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인 법정지상권 이렇게 몇 개 있다? 3개. 그러면 여러분 법정지상권의
요건. 처음에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하였다가 동일하였다. 다시 설정 당시에 다시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다시 설정 당시에 다시 설정 당시에 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하였다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를 쓸 수 있는 무슨 지상권이 있다? 법정. 자, 근데 305조는 전세권 설정, 366조는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요 전세권 저당권 빼고 그 외에는 관습법의 법정상권 이렇게 하거든. 그럼 305조 법정상권은 뭐냐면 잘 봐라 이게. 갑의 토지에 갑 일단 출발 뭐 해야 된다 빨리. 출발 동일 출발 뭐 동일 이런 말은 뭐도 있다? 건물도 있다.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냐. 1. 동일. 2. 무슨 권 설정? 전세권 설정. 후 3. 토지만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죠. 순서가 중요하다. 무슨 권 설정? 전세권 설정 후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뭐 설정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냐면 전세권자. 만약에 이 전세권이 뭐 돼 있지 않았다면 설정돼 있지 않았다면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은 뭐 했을 것인데 철거했을 것인데 뭐가 전세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있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시 1. 동일. 2. 무슨 권 설정?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그 다음에 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졌을 때, 일단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305조는 딱 나오면 요거다.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뭐, 건물 소유자. 다시 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근데 305조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지만,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느냐 하면 전세권자를 위해서 인정합니다. 무슨 권자? 전세. 그래서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뭐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철거. 그래서 여기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자다 하면 OX, X 무조건 기준 건물 소유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 전세권자를.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법정지상권 인정하고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법정지상권도 뭐하면서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한다? 빨리 철거. 그렇지. 그 다음에 366조는 똑같다. 일단은 뭐해야? 1. 동일 한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하든 저당권 실행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건물 소유자는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선생님 그럼 뭘 가지고 나와? 일괄 경매 가지고 내는 거지 이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지고 내는. 일괄 경매는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에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나오거든. 아까 공동소유 오늘 한 거 공동소유 나오고 법정지상권 무조건 내일 시험 친다. 오늘 법정지상권 연습시키거든. 법정지상권도 시간 줄여주는 거거든. 다른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어렵다 하거든. 그건 길게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가 지금 내 칠판에 적을 텐데 그 유형 8개를 기억하거든. 8개 딱 기억해갖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쫙 읽어보면 되니. 그러면 금방 자 승낙을 얻어 신축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뭐를 얻어 신축? 승낙을 얻어 신축하는 말은 토지 건물 소유자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지. 꼭 뭐 동일한 상태에서 이런 말 안 쓰고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은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딱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일괄경매를 가면 되는데 일괄경매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자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설정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아까 그지? 그러면 어쨌든 설정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맞다. 요거. 근데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는데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만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면은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동일인이 뭐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 빨리 일괄경매. 무슨 경매? 일괄. 왜? 토지거를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괄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했는데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은 무슨 경매는 못하고 일괄경매는 못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자 다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저당권자 선택에 달렸다. 무조건 일괄경매가 아니고 저당권자가 원리원칙대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뭐? 철거해도 좋고 무슨 경매? 일괄경매.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그럼 일괄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지금 되겠습니까? 예. 요거 일괄경매 꼭 외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대 이게. 일괄경매 떼봐라. 고개 들고 일괄경매 빨리 떼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워가지고 선생님 읽어갖고 그럼 여러분은 읽어갖고 뭐 읽어갖고 해결 못한다. 절대로 읽어갖고 해결하면은 45점. 빨리 일괄경매 떼라. 토지에만 저당권. 다시 뭐?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자 그럼 일단은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죠. 왜?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다시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은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철거해도 좋고 무슨 경매? 일괄경매. 요건은 실행 당시에 동일해야 된다. 예?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그럼 만약에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무슨 경매는 못하고 일괄경매는 못하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다시 출발해라 빨리. 토지에만 저당권. 그렇지. 그게 기억에 이제 빨리 일괄경매는 앞으로 무조건 뭐?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경매. 다르면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럼 동일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괄경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만 실행하면은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게 366조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관습법. 무슨 법? 관습법. 자 관습법인데 여러분 그 외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 외에는 어디 있냐면은 그 외에는 아까 무슨 건 빼고
요 두 개 빼고 전세권 저당권 빼고 대봐라. 매매, 정력, 교환, 신탁, 신탁이지 뭐 분할, 뭐 취득시효, 공용징수, 대물변제,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 무조건 무슨 법의 법정상권 관습. 그럼 자 칠판 봐라. 칠판 봐라. 자 그럼 좋다. 갑갑. 자 근데 여러분 요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이다? 가인 규정이다. 예? 가인 규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특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인 규정이란 말은 건물 철거하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잘 낸다 이거. 선생님 잘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2000년 사법시험이나 지금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거의 비슷하다. 언제 사법시험? 2000년 이전에 사법시험. 그럼 2002년에는 이게 잘 나왔거든. 무슨 규정? 가인. 근데 요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간다. 요 갑갑 무슨 답? 갑갑.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매매했습니다. 을에게 건물만을 매매해가지고 하면은 요거 뭐 건물 철거 뭐 요 건물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는 안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건물만을 샀다, 뭐 관습법상의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맞습니까? 자, 다시 갑갑 동일 토지만을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 지상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관계없는데, 자, 그럼 좋다. 갑의 토지에 갑이 무허가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무허가 불법으로 건축했습니다. 자,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건물은 만들어졌다. 무슨 자? 소유자. 누가 일단은 동일합니까? 동일 안 합니까? 동일하죠. 동일하잖아요. 자, 토지만을 누가 사면서 병이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무허가 무조건 논리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허가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다시 무허가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자, 갑니다. 갑갑. 무허가 신축했습니다. 동일하잖아.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었다. 동일하다, 동일 안 하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뭐 을이 매매로 샀습니다. 자, 달라졌다 안 달라요? 안 달라졌다. 왜?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와, 뭐가 와 안 되노? 와 등기가 안 되노?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 와 안 내. 세금 낸다. 세금 내고 됐습니까?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무허가 건물도 세금 낸다 안 낸다? 건축물 과세 대장이 있다 없다? 와 세금 내니까. 근데 뭐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드는데 이게 그래서 보존등기 못한다. 되겠습니까? 무슨 물 대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건축물 대장. 과세 대장이 있다 없다? 와 세금 내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심죄에 걸려서 건축물 대장을 안 받는데 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을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당사자로서 뭐 매수인일 뿐이지 무슨 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물권 변동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요까지는 지금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갑이 뭐가? 신축했어. 그럼 어쨌든 토지 소유가 신축하면 동일하잖아요. 토지도 어리사고 건물도 어리사고 매매 해가지고 됐습니까? 요 등기하고 건물은 미등기다. 그러면 형식상으로 따지면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갑 해서 갑은 무슨 지상권 돼야 되지만 법정 지상권 돼야 되지만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 굳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에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일종의 예외다. 기억합니다.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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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매수 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형식적으로는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갑 해서 법정 지상권 돼야 되지만 판례가 자기들끼리에서 토지 누구? 건물도 누구로 본다? 굳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지. 하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갑 해서 또 설정 당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통째로 기억합니다. 무슨 경매처럼 일괄 경매 기억해야 되고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동일인에게 매도. 동일인이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고 막 뒤에 막 붙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법정 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꼭 기억한다. 끝인데 근데 요것만 알아가지고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거든. 법정 지상권은. 이제 중요하다. 천일생이가 이야기해주는 중요 유형 몇 개? 8개를 외워야 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요약집을 봐야 알 수 있지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법정 지상권은. 되겠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중요 유형 몇 개? 몇 개? 8개.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 치려면은. 그죠? 세상에 공짜 없다. 또 용을 써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뭐를 써야? 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좋은 결과 안 옵니다.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막판 스피치 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용을 써야 뭐 이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뭐 들어서 알겠다. 특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어려겠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막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하다가 하니까 잘 안 되지. 뭐를 쓴다? 용어를 쓴다. 누구보다? 남들보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지. 항상 그냥 용어를 안 쓰고 가만히 있다는 사람은 마음은 앞서는데 용어를 안 쓰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막 죽을 팡 살 팡 해야 된다. 이게 누가 안타까울 만큼 신이 보기에 야 눈물겨울 만큼 열심히 하잖아요. 무슨 겨울 만큼? 누가? 신이. 그러면은 무슨 합격? 축 합격한다. 세상에 그냥 아무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없다. 인간이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게 시험이지. 시험에 일단 뭐 떨어졌다 무슨 소리 못한다 직소리.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 중요 유형 8가지. 이거 내 마음이다. 이게 뭐 6가지도 할 수 있고 몇 가지? 8가지도.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몇 가지? 8가지. 기분 나쁘면 몇 가지? 6가지 하고 대충. 되겠습니까? 자, 간다 이게. 이거 잘 논다. 나대지에.
시험 치고 나면은 천일생이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은 선생님의 행계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고, 선생님 시험 쳤는데 선생님 지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는 기절 초봉에서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 진짜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기본이거든. 기본. 비슷하게 논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하고 신축하고. 그럼 토지에, 나대지에나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같은 말이지, 그지? 결론.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왜? 그렇지. 설정당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유형이고 빨리 일괄 경매 유형이지 뭐. 그럼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락 건물 철거. 그 다음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후. 여러분, 아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전세권하고 임대차, 다시 전세권 임대차, 다시 전세권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주택하고 상관하면 안 된다. 저 입에서 임대차 하면 그냥 일반 임대차지, 그지? 민법상. 자, 전세권과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어떤 놈? 전세권과 임대차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어떻다? 자유롭다. 뭐한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6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하잖아. 임대차도 언제든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해지 통고 후 몇 월? 1월 하는 것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전세권 임대차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뭐는 없다? 자유롭다. 근데 지상권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OX. X. 아까 있죠.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최단기간 몇 년? 30년, 30년, 15년, 5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설정 당시에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그렇지. 그렇게 하네.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정하지 않았을 때 자유로운 게 어느가 무슨 건? 전세권과 임대차. 근데 다시 지상물에서는 지상물 멸실해도 지상권 뭐하지 않지만 소멸하지 않지만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 후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여기까지 딱 끊으면 건물에 멸실하고 하면 어디에 저당권은 소멸한다? 빨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있노? 빨리. 토지하고 새로 뭐한 경우? 신축한 경우. 새로 뭐한 경우? 신축한 경우 하면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빨리.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어디에만 저당권? 여기까지.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여기로 가지.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환 들었잖아요. 무조건 환지 처분 한매권 행사 나오면 무조건 결론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네 개. 다음에 문제 풀 때 한번 봐봐라. 이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다음에 가벌명 요거 잘 냅니다. 공유토지에 무슨 토지에? 공유토지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무슨 축? 신축. 됐습니까? 공유자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무슨 축? 신축 후 건물 이전, 지분 이전 나오면은 무조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공유 토지에 갑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에 얻어서 무슨 축 후? 신축 후. 똑같다. 이것도 신축 후. 신축 후. 분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할? 분할. 신축 후 분할. 뭐를? 토지를 분할했는데, 뭐를 분할했는데? 토지를 분할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에 건물 이외의 사람이 토지 소유로는 을갑병. 이렇게 하면은 법정지상권 될 수 있대.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러면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후 하면은 문장 안에 뭐 찾아야 되노? 분할. 그렇지.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러면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딱 보니까 잘 몰라도 뭐라는 단어가 없네.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네.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성립하지? 그렇지. 뭐다? 판례. 이게 잘 나오는 판례.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갑 토지에 갑 뭐 이거 동일 1 뭐 동일 2 건물의 저당권 설정 후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만약에 저당권 실행해서 건물을 경락받으면 몇 조 법정상권 빨리 366조잖아요. 그지? 했는데 그럼 저당권 설정 후 토지가 매매됐습니다. 병에게 매매해가지고 무슨 건? 등기됐단 말이니? 등기되면은 요 건물 값은 어쨌든 저당권이 저당권이 실행 안 됐잖아요. 동일한 상태 매매로 달라졌잖아요. 뭐로 달라졌다? 매매로 달라지면 일단 뭐부터 먼저 취득하냐 하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먼저 취득한다 이게. 관습법상 어쨌든 법정상권 취득하고 나중에 요 저당권이 뭐 됐다? 실행됐다 말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됐습니까? 타인이 경락받았다. 타인이 무슨 경락받게 되면은 요 관습법에서 몇 조로? 366조로 교체 이렇게 된다. 다시 1 동일 2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후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다. 뭐부터 먼저 성립? 관습법. 나중에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경? 366조. 그래서 요거는 관습법과 366조가 교체되는 거다. 관습법과 366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무슨 깨매수? 함께매수. 무슨 깨매수? 함께매수하고 함께매수 동일인이 매수 동일인에게 양도 이렇게 전부 다 같다. 됐습니까? 함께 매수, 동일인이 매수, 동일인에게 양도, 동일인에게 매도 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승낙을 얻어 신축. 승낙을 얻어 신축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구분소유적 공유 8번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 자, 왼쪽 갑 오른쪽 을 해가 2분의 1씩 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갑의 특정 부분의 갑이 신축, 갑의 특정 부분의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의 을이 신축.
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그게 핵심이다. 동일한 거로 본다. 뭐 한 거로 본다?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 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그래서 요 지분 전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면은 갑과 을은 각각 법정지상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책 읽으면 이제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한두 개 빼고. 안 그러고 이 법정지상권 읽으면 다른 책이든 어렵다. 요 8개는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책 법정지상권 다 통한다. 이게.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칠판은 지우면 안 된다. 이게.